가장 먼저 꼽아주신 부분은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성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코로나를 제외한 이 부분에서 제가 6가지를 뽑았는데 네. 저 개인적으로 제일 관심이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연 뉴잉글랜드와 템파베이 이 두 팀의 성적이 어떨까? 예. 이게 뭐 아마 정말 큰 관심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이제 20년 가까이 다이너스티를 이루면서 리그를 장악해왔던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스잖아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 벨리첵과 브레이디 이 두 명의 주역이 이제는 갈라선 거죠. 그래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됐는데, 물론 이제 이 얘기는 한 2, 3년 전부터 있었지만 예. 이제 드디어 이제 진짜 이게 현실이 돼서 둘이 이제 각자의 길을 가게 됐는데, 누가 더 잘할 거냐, 네. 어떤 성적을 낼 거냐, 누가 이제 자존심을 지킬 거냐라는 게 좀 관심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뉴잉글랜드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일단 브레이디가 빠졌죠.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제 어쨌든 선수가 빠지고 그 자리를 어떻게 채우느냐가 이제 오프 시즌 내내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가 최근에 이제 캠 뉴턴을 데려왔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과연 벨리치 감독은 이 캠 뉴턴을 가지고, 더군다나 이제 캠 뉴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또 그 전에도 굉장히 좀 부상에 좀 시달렸던 선수인데 예. 과연 이제 얼마나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브레이디가 아닌 캠 뉴턴, 또 특히 이제 두 선수의 스타일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다른 선수를 데리고 과연 벨리책이 얼마나 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캠 뉴턴이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받쳐주는 선수들이 과연 얼마나 해줄 수 있느냐. 또 최근에 보면 작년에 2라운드 픽을 주고 데려왔던 사누도 이제 그냥 방출했죠. 그렇죠. 이제 쿨하게 2라운드 픽을 그냥 썬크 코스트다라고 생각하고 네. 사누를 방출을 했는데, 그 정도로 사실 보면 리시버진이 불안하다. 네. 이제 뭐 사누도 나갔지만 그러면 이제 줄리안 에델맨 말고는 사실은 없죠. 믿을 만한 선수가 많지 않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뭐 러닝백들 포함해서 다른 포지션들이 해줘야 되는데, 뭐 그런코도 물론 없고요. 네. 지금 이제 뉴잉글랜드 전성기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다라는 게 좀 불안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옵트아웃으로 8명이나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뭐 스타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드래프트에서 키커를 또 네. 지명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를 또 방출을 했네요. 아,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이제 아마 이제 닉 폴크라는 이제 베테랑 선수도 이제 키커도 데려왔던 그 선수도 방출한 것 같은데, 지금 네. 여러 가지로 어쨌든 페이트리어스는 좀 많이 좀 이렇게 그 변화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상태에서 뉴잉글랜드가 얼마나 성적을 내줄 수 있는 거냐. 근데 이제 보면은 작년에도 수비는 상당히 좋았잖아요. 예. 특히 이제 우리 김민준 아나운서가 쓰기 좋아하는 표현으로 이제 멱살 캐리를 네. 했다고 했는데, 올해도 이제 수비를 보면 수비는 그래도 변화가 좀 적었어요. 물론 이제 뭐 청이라든지 하이타워가 빠지긴 했지만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선수들에는 큰 변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세컨더리를 봤을 때는 뭐 청이 빠지긴 했지만 리그 최강급이다. 예. 그래서 이 수비가 올해도 큰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라인베커진의 변화가 너무 다 빠졌잖아요. 뭐 카일 벤노이도 빠졌지. 아, 그렇죠. 아, 네. 그렇군요. 아, 그러네요. 제가 벤노이 생각을 못했었네요. 근데 어쨌든 여전히 보면, 물론 이제 뭐 공격도 뭐 짚어봐야겠지만, 그 뭐 스테판 길모어를 비롯해서 이제 맥코티 형제, 네. 뭐 이런 선수들이 아직 세컨더리에 있기 때문에 뉴잉글랜드는 올해도 좀 수비로 또 벨리책의 원래 이제 특기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쪽에서 좀 많이 좀 팀을 이끌어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공격에서 보면 공격 스타일이 사실 이제 캠 뉴턴 본인은 정말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뭐 실제로 그럴지는 봐야죠. 근데 캠 뉴턴과 이 리시버들의 케미, 또 러닝백의 케미를 보면 뭐 아주 나쁘지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 뉴잉글랜드가 이제 브레이디가 뛰던 이제 그 커리어 후반기 때 보면 브레이디의 이제 어깨에 어떤 힘이 빠지기도 하고, 이제 본인이 롱패스에 대한 어떤 그런 의존도보다는 숏패싱 게임 중심을 이제 풀어가면서 다양한 리시버들과 러닝백 중심으로 그런 숏패싱 게임을 해갔잖아요. 네. 이제 그런 전력을 갖추고 있는 팀에 캠 뉴턴이 들어간 건데, 캠 뉴턴도 뭐 원래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 부상이 많아지고, 특히 다 어깨 부상 입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동력이 떨어지면서 그 부상 당하기 전에 이제 캐롤라이나에서 뛰었던 모습도 보면 주로 이제 크리스천 맥캐프리를 이용한 뭐 던질 때 마땅치 않으면 주로 네. 이제 소위 말해 이제 체크다운 패스, 덤프오프 패스를 통해서 이제 짧은 플레이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뉴잉글랜드에서는 공격진이 그런 것이 좀 받쳐줄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캠 뉴턴이 가서 무리한 플레이를 하지 않으면서 좀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 생각엔 보통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엔 굉장히 행복하고 장밋빛 미래만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반을 이제 그 어떤 관계에서는 초반을 이제 그 허니문 피리어드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실 캠 뉴턴은 너무 이렇게 그 실업자로 있었던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뉴잉글랜드라는 명문 구단에 가기도 했고 뭐 감사한 마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다라는 얘기는 한 시즌 치러보고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브레이디가 그 떠나면서 벨리치액과의 사실 이제 갈등들이 많이 이제 노출이 됐었잖아요. 사실 한 2017 시즌부터 이제 그런 게 좀 불거지기 시작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책도 하나 나왔는데 뭐 이제 둘 사이의 어떤 그런 갈등들 그게 많이 이제 노출이 되고 브레이디의 이제 와이프 지셀 번천도 그 벨리치한테 상당히 항의를 했다고 그래요. 예. 내 남편을 그냥 일반 그냥 한 명의 선수로 취급하느냐. 고트인데 예. 고트를 어떻게 그냥 단순한 한 명의 선수처럼 이렇게 취급하느냐. 그리고 이런 선수를 뭐 필름 이제 리뷰를 하면서 많은 선수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뭐 이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고트를 대하는 자세가 이러냐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지셀 번첸도 이제 나서서 이제 감독한테까지 항의를 근데 했다고 그거는 하는데 지젤 번천이 선 넘은 거 아니에요? 아니, 남편 직장에 와가지고 직장 상사한테 땡깡 핀 거잖아요, 사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어쨌든 이제 미국은 이제 우리하고 좀 정서가 다르기 음. 때문에 그래서 뭐 사실 이렇게 보는 거죠. 좀 다른 종목이지만 네. 조단이 예를 들어서 고트잖아요. 네. 근데 이제 동료 선수들, 후배에서 까마득한 선수들 앞에서 감독 앞에서 깨졌다. 아, 뭐 이게 뭐 회사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뭐 군대라든지 예. 이런 어떤 이렇게 운동 선수들 그런 집단처럼 이렇게 좀 그 상하 규율이 좀 확실한 조직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그 면도 세워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건 맞죠. 근데 그 일반 고참 선수도 아니고 고트인데. 리그 역대 최고 선수란 말이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소위 이제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김민준 아나운서는 지셀 번첸이 선 넘었다고 표현하지만 네. 미국에서는 오히려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아 브레이디 쪼잔하다. 그걸 집에 가서 와이프하고 자면서 그런 얘기한 거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제 필로 토크라는 얘기라고 해요. 그렇죠. 네. 잠자리에서 집에서 하는 얘기. 얘기. 그래서 야 진짜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감독 뒷담화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근데 어쨌든 그 정도로 이제 둘이 감정이 이제 뭐 이제 벌써 이제 한두 해가 아닌데 그런 네. 것들이 이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있었다. 근데 그게 일반인들도 아니고 역대 최고의 다이너스티를 만들었던 두 주역이 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캠 뉴턴이 지금은 너무 모든 게 좋아 보이고 아름답고 장밋빛일지 모르겠지만 브레이디한테도 그렇게 대했던 네. 벨리책이 캠 뉴턴이 와서 픽식스 하나 던지면 네. 째려보겠죠. 그 데스 스테어로 이렇게 그렇죠.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지내보고 얘기하자. 진짜 하늘에서 점지해 준 건지는 좀 더 지켜보자.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프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패트리어츠의 어떤 서포팅 캐스트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뉴튼 선수가 좋은 성적을 기록할 것 같다라는 기대가 사실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거의 이제 한 시즌을 쉬고 나온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작년 시즌 초반에 이제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됐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회복이 됐느냐. 네. 그리고 이제 그만큼 경기력이 떨어져 있는, 경기 감각이 떨어져 있는데 그렇게 뛰고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 시즌을 대비하는 트레이닝 기간도 짧았다. 그럼 이제 새로운 팀에 가서 본인 입장에서 어쨌든 새 팀인데 거기 가서 새로운 선수들과 손발을 맞춰보는 시간도 적었고 1년 가까이 쉬고 나와서 과연 재기량을 발휘해 줄 수 있느냐. 네. 예전에 캠 뉴턴 2015년 MVP였던 캠 뉴턴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는 조금 기대치를 낮추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 어렵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뭐 어쨌든 이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얘기를 해봤으니까 이제 템파베이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그런데 그럼 이제 브레이디는 어떤 곳에 갔느냐? 템파베이에 갔는데 템파베이에 가서 보니 일단 공격진이 화려하죠. 아 좋죠. 그러니까 리그 최고급의 와이드 리시버 원투펀치가 있잖아요. 네. 마이크 에반스, 그다음에 이제 갓. 크리스 가드윈이 두 명의 콤비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또 왔잖아요. 네. 은퇴했던 이제 그론코스키가 돌아왔고, 거기다 이제 기존에 이제 오제이 하워드라든지 네. 캐머런 브레이트 같은 이제 타이덴드들도 있고, 근데 오펜시브 라인도 보면 나쁘지 않아요. 작년에 이제 도노반 스미스 레프트 태클도 많이 이제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고, 올해 이제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에서 오펜시브 태클 트리스텐 월프스를 뽑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인테리어 라인도 보면 이제 알리 마펫부터 이게 인테리어 라인 3명도 뭐 평가가 이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오펜시브 라인도 어느 정도 해준다. 브레이디가 파켓 안에서 어느 정도 던질 시간만 준다 그러면 충분히 던질 대상들은 많다. 네. 그리고 또 시즌 지금 개막 직전에 레너드 포넷도 데려왔어요. 그렇지. 물론 이제 레너드 포넷이 방출된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이제 레너드 포넷은 기량 문제도 있고 제 생각에는 이제 레너드 포넷은 좀 이제 애티튜드 문제도 있는 선수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네, 인성에 문제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의 기량이 100이라고 그러면 100만큼을 발휘 못하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방송하면서 저는 이제 레너드 포넷에 대해서 여러 차례 사실 좀 이렇게 좀 아쉬운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포넷이 시즌을 앞두고 특히 이제 잭슨빌 입장에서는 이제 뽑은 지 4년째 되는 선수거든요. 예. 그런 선수를 뭐 재계약을 할 상황도 아니었고 아직 뭐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본인들이 1라운드 전체 4순위로 뽑았던 선수를 이렇게 방출했다라는 네.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5년차 옵션도 발동을 안 했었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선수가 물론 이제 뭐 잭슨빌이 여러 선수들이 나가는 거 보면 팀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분명히 이제 젤런 램시부터 해서 작년부터 쭉 이제 수비 다 나갔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제 소위 이제 엑소더스가 시작이 됐는데 그 요인도 있겠지만 분명히 거기에 레너드 포넷도 일조를 했을 거다. 근데 그러면 레너드 포넷도 문제가 있다라는 걸 좀 어느 정도 감안하면 네. 뭐 완전히 진짜 리그 정상급의 러닝백은 아니지만 그런 선수를 또 보강을 했고 또 그 전에 이제 르션 맥코이도 보강을 했었기 그렇죠. 때문에 뭐 지금 공격진을 봤을 때 뭐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탐 브레이디를 모셔온 후에 네. 지금 올인입니다. 올 시즌의 컨셉은 그렇죠. 그냥 올인. 그리고 뭐 사실 이제 크게 도움은 안 되겠지만 자시 로센도 데려왔잖아요. 자시 로센은 참 뭐 운 하나는 있어요, 근데 운 하나는 끝발 나는 친구예요, 진짜. 그래서 고트를 따라서 이제 템파베이를 갔는데 뭐 거기서 또 얼마나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새로운 팀을 둥지를 찾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템파베이가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뉴잉글랜드보다는 어쨌든 공격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탐 브레이디가 벨리책을 보면서 조금 더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냐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시즌이 끝났을 때도 아마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그렇죠. 해요. 이제 물론 이제 현지에서 이제 시즌 개막을 앞두고 나오는 이제 시즌 예상치를 보면 뉴잉글랜드의 지구 우승을 뽑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근데 물론 저는 이제 지구 우승까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전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벨리치에게 매직을 또 기대해 보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캠 뉴턴이 이제 어느 정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잘해준다라고 보면 뭐 AFC 이스트가 또 다른 조 대비 아주 강한 조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버펄로라든지 다른 팀들이 이제 조금씩 올라오곤 있지만 계속 이 우위를 유지할 거다라고 점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생각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제 만약에 그런다라고 했을 때 저는 한번 이제 좀 기대해 보고 싶은 거는 이 벨리체크와 브레이디가 슈퍼볼에서 대결하면 재밌지 않을까. 물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림도 없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조금 이제 거슬러 가서 이제 제가 하기 좋아하는 옛날 얘기해 보면 네. 슈퍼볼 37이 아 진짜 이 옛날 얘기 굉장히 그리웠어요. 오클랜드 레이더스와 템파베이 지금 이제 우리 템파베이 얘기하고 있지만 아 그루덴 감독이 그때 쫓겨나가지고 그렇죠. 갔을 때 그루덴이 레이더스를 한참 이제 빌드업을 해놓고 우승 문턱까지 가지 못하고 있다가 템파베이로 가서 친정팀을 상대로 슈퍼볼에서 만났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템파베이를 상대로 슈퍼볼에서 이제 우승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사실 이제 그루덴 볼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오클랜드를 상대로 그렇죠. 예. 오클랜드를 상대로 네. 오클랜드를 상대로 템파베이에 가서 근데 이번에 어쨌든 브레이디가 템파베이로 가서 네. 다시 한번 이제 친정팀과 슈퍼볼에서 붙으면 그때 같은 이제 레이더스와 템파베이 같은 그런 어떤 자존심 싸움이 재밌는 대결이 좀 성사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해봅니다. 예. 뭐 성사만 된다면 굉장히 재미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다. 좀 이렇게 봐야겠죠. 네, 뭐 아주 높지는 않은데 이 성사되면 재밌겠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패트리어츠와 이 벅스의 어떤 시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렇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꼽아오신 포인트가 워싱턴 풋볼 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